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계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구한말 항일 의병장들의 채취가 물씬 풍기는 자료가 발굴되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 일본에서 구입 환수한 항일 의병장들의 친필 편지 등 13건인데요. 일제 헌병 경찰이었던 아쿠다가와 나가우루란 인물이 1939년 두루마리 형태로 묶어 보관한 문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1918년 4월 의주 헌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유인석의 문집인 의암집을 편집하는 곳을 급습해서 압수한 불원문서라는 주석이 달린 편지가 보이는데요. 마침 일제 헌병의 만행을 두고 일본군이 서간도로 망명한 유인석 가문의 집을 습격해서 서책을 불태우고 의암집 50여 지를 탈취했다. 분서 갱위의 화를 오늘 다시 본다라고 개탄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군대해산 직후에 의병장들이 주고받은 육필 편지도 신금을 울립니다. 저는 10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병 문서 자료를 본 김에 유명한 두 장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특파원인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가 1907년 항일 의병들을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두 장 외에 남아있는 항일 의병 사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중 한 장은 항일 의병을 상징하는 대표 사진이고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의병 사진의 모델이 되었죠. 맥켄지는 186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난 영국 스코틀랜드계 언론인입니다. 러인 전역 때 일본 측 종군기자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당시 영국은 일본의 맹방이었고요. 맥켄지 역시도 대표적인 친일파 기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정부가 종군을 신청한 다수의 서양 기자 중에서 맥켄지 같은 두세 명에게만 취재 허가증을 내줬을까요? 당시 일본 신문들은 일본군을 칭찬하는 맥켄지의 기사를 매일 받아 썼고, 맥켄지는 마침내 일왕의 훈장까지 받았다라는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맥켄지는 러시아 부상병과 전쟁 포로들을 관대하게 다루고 규율마저 확실한 일본군을 극찬하는 글을 계속 실었습니다. 그런 친일파가 항일투사로 변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1907년 8월 1일 일어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 7주역의 각서에 따라서 한국 군대가 해산된 그날이었죠. 서울시위대 제1연대장 제1대대장 박승환 참령이 항전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 참령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도 신하로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으니 만번 죽어도 싸다라는 유서를 남긴 뒤에 권총으로 자결순국했습니다. 그 소식에 연병장에 도열했던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무기고문을 부수고 무정을 했고요. 그렇게 걸기한 한국군은 일본군과 3시간 가까이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죠. 성벽을 넘어 탈출한 부대원들은 지방으로 속속 내려가서 그곳 의병들과 합수했습니다. 이후 서울 시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번개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폐지한 일본 진압군이 마을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맥킨지는 쉽게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러일전쟁 전국기자 시절에 일본 군인들의 자제력과 군기가 훌륭했고 러시아 포로들을 관대하게 대한 것에 감탄사를 염원했었거든요. 그러나 갈수록 의병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항전을 외치는 온갖 경문이 서울로 전달되자 기자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맥킨지는 현장 취재에 나서게 되는데요. 맥킨지는 잿더미 된 고을과 주민들의 일관된 일본군 만행 증언을 접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을 향하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0에서 80가구 정도의 마을은 기둥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맥킨지에게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일본군은 집을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을 쏘아 죽였다. 한 임산부는 해산이 가까워 집에 누워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또 어떤 청년은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 가문의 족보를 구하려다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라는 등의 내용이었죠. 충북 제천과 충주의 경우 마을의 80% 이상이 불에 탔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남녀와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총칼을 든 일본군이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인을 능욕했고요. 심지어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총을 쏴 죽인 천인공노할 어머니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맥켄지가 의병의 발자취를 쫓아서 경기 양평에 들어섰을 때 10여 개의 적십자 깃발이 마을 곳곳에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적십자 깃발을 단 집은
불태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집집마다 걸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평에서 의병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맥킨지는 이들은 18살에서 26살 사이의 청년들이었다. 준수하고 원칠한 청년은 구식군대 제복을 입고 있었다. 행색은 무척 초라했다. 6명의 총은 제각기 달랐고 노까지 쓸어서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맥킨지는 저런 총으로 일본 정기군을 어떻게 상대하나, 희망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이 사람들이 매우 측은하게만 보였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내 의병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그들의 애국심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의병들은 맥킨지에게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날 밤 맥킨지를 찾아온 의병장은 무기 좀 구해달라, 우리 편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맥킨지는 기자라는 직업 윤리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했고요. 그러나 맥킨지는 그날 밤이 새도록 부상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누더기 옷을 빨아주었고요. 음식도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의병들은 다음날 아침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떠났는데요. 맥킨지는 의병들이 우리 일행이 소지했던 무기들을 가져갔을까 잠깐 의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궁했던 의병들이었지만 남의 물건 따위를 넘보는 그런 무리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의병들을 인터뷰한 맥킨지 역시 숙소를 빠져나왔는데요. 모래가 깔린 강변에서 또 다른 의병들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꼭 쏠 것만 같아서 맥킨지가 큰 소리로 나는 영국 대인이요 라고 신분을 밝혔답니다. 20여 명의 의병 중에서 신식 제복을 입은 청년이 지휘관이었고요. 맥킨지의 표현대로 못생긴 의병이 말하기를 당신이 소리친 것은 정말 다행이었어, 막 쏠참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의병 중에는 14살에서 18살 정도 밖에 안 되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맥킨지는 이때 그들을 한 곳에 서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맥킨지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냐라고 회고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진이 남은 것이죠. 의병들과 이어진 맥킨지는 전날 의병과 일본군 간 전투가 벌어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의병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3명은 맥킨지가 새벽까지 치료해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은 일본군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본군이 총검으로 중상자 2명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다. 그들의 몸을 조각조각 냈다. 주민들이 시체를 주워 모아 묻어주었다라고 증언하면서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실 한말 의병투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자가 나왔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군 측 통계로는 군대 해산 무렵인 1907년 8월에서 1908년 12월 사이에 전사한 항일 의병 수가 무려 15,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일본군 자료죠. 박은식의 한국 독립지열사는 희생된 의병 수만 10만 명이 넘고 양민 학살자는 그 통계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상 중에서 9번째로 항일 의병과 그 가족 희생자가 10만 명에 이르게 한 죄를 꼽았거든요. 또한 대한매일신보와 한국통사, 매천야록 같은 여러 사료에도 의병과 양민 학살 기록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3자, 그것도 서양 기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기록한 생생한 자료가 없었다면 그 상당수 기록은 과장 혹은 거짓으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맥킨지 기자의 현장 기사 및 사진은 그 누구도 토를 다룰 수 없는 객관적인 사료가 되는 겁니다. 항일 의병 현장을 몸소 경험한 맥킨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맥킨지의 현장 고발 기사는 데일리 메일에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맥킨지는 다른 창구를 찾았습니다. 항일의 기치를 세운 어니스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한국의 내륙을 목격하고 교육한 기자의 목격담인데 어느 날 저녁에 만난 의병 10명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죽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약탈하고 능욕하고 살인하고 있었다. 이 강동한도 못한 무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한국의 내륙 상황을 전하는 기자가 바로 맥킨지죠. 맥킨지는 1908년 항일 의병 현장의 취재기를 담은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의병 사진 2장과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 현장 사진도 여러 장 실었죠. 1920년엔 1919년 3.1운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투쟁이라는 책도 발간합니다. 그해 10월에는 영국 현지에서 한국 친우회라는 친한단체 발족을 주도합니다. 창립식은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는데요.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 귀족과 함께 각계 인사 총 62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정의 옹호와 자유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결의했습니다. 맥킨지는 이 단체의 간사로도 활약했습니다. 맥킨지는 이후에도 한국인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벌였는데요. 1931년 62세의 나이로 타계했죠. 맥킨지의 두 책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서로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군부가 독재하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까지 확대되어서 30년 안에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져야 할 짐은 미국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맥킨지는 이 주장을 반일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반일의 피고가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20여 년 뒤 정확하게 현실로 다가왔죠. 맥킨지는 또 이민족 중 한국인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을 향한 무한 애정, 무한 신뢰를 보낸 겁니다. 제2, 제3의 친일파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새삼 맥킨지 같은 분 보기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맥킨지가 찍은 사진에 담긴 의병들의 눈도 바라보기 두렵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